우리 가치관, 이거 진짜 우리 걸까요? 코칭계에서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꽤 도발적인 질문이죠. 오늘 다룰 내용에서는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렌즈를 가져와서 우리가 코칭과 가치관을 대하던 기존의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볼 겁니다. 자, 진짜 나만의 가치를 찾는 여정, 바로 시작해보죠. 이 자료를 보면 국제 코칭 교육기관인 CTI의 용어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치관은 지문만큼이나 고유하고 내재되어 있다. 아마 다들 익숙하실 거예요. 현대 코칭계에 아주 널리 퍼진 주류적인 믿음이잖아요. 마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보석이 있어서 그걸 캐내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가치관을 이미 고정된 특성으로 보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서 지켜온 그 소중한 가치관들이 사실은 부모님이나 사회 혹은 자본주의가 아주 교묘하게 심어놓은 타인의 기대치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이 도발적인 생각 하나가 우리가 내담자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뒤흔들게 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주제, 바로 선천적 가치관이라는 환상입니다. 우리가 정말 가치 있다고 믿는 것들, 사실 그거 순수하게 내면에서 저절로 솟아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줄리안 험프리스의 연구를 보면요. 가치관은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외부의 힘에 의해 조건적으로 만들어진다고 해요. 생각해보세요.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자란 사람과 철저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란 사람은 세상을 해석하는 언어 자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결국 우리가 스스로 선택했다고 굳게 믿는 것들이 사실은 문화나 경제 시스템이 빚어낸 결과물일 수 있다는 뜻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실존주의가 등장합니다. 주관적인 진실을 찾는데 이보다 완벽한 프레임워크는 없거든요. 인간의 가치는 무슨 DNA처럼 생물학적으로 딱 고정된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유명한 말이죠. 우리는 일단 세상에 툭 던져진 채로 존재하고 그 이후에 끊임없는 선택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정의해 나갑니다. 이게 바로 가치관 명료와 코칭에 실존주의를 꼭 끌어와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하이데거의 철학과 실존주의 코칭에 대해 알아보죠. 코칭을 하다 보면 종종 실용주의의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무엇이든 효과만 있으면 장땡이다 라는 생각 말이에요. 만약 내담자가 저는 무조건 가족 관계가 최우선이에요. 그게 저한테 잘 맞아요. 라고 할 때 코치가 그걸 아무 비판 없이 아, 그러시군요. 하고 수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효과적이라는 기준 자체가 애초에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대에 갇혀 있는 거라면요. 단순히 실용주의적인 접근만으로는 내담자의 진정한 본래성을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하이데거의 현존재, 즉 세계 내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 떠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내담자를 그 사람이 속한 문화나 사회적 환경이랑 뚝 떼어놓고 생각하는 건 사실 내담자의 성장을 방해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군중의 시선이나 타인의 기대라는 거대한 맥락 속에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걸 온전히 이해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주관적 진실, 그리고 코치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보통 뭐가 객관적으로 옳은가 여기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실존주의 코치는 좀 다릅니다. 객관적인 진실요? 그건 그냥 남들에게 맡겨두세요. 우리는 내담자 개인의 깊은 경험 속에서 느껴지는 그 미묘한 공명에 집중하는 겁니다. 딱 떨어지는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내담자 내면에서 진정으로 울림을 주는 게 뭔지 그 주관적인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인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을 무슨 공식이나 증상 덩어리로 환원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정론적인 시각은 버리시고요.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죠. 내담자가 이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그 방식 자체, 그 복잡하고 섬세한 내면의 경험에 온전한 호기심을 가지고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은 채 다가가는 게 필수적입니다.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피투성, 그리고 현실의 한계를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하이데거가 쓴 용어 중에 피투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말이 좀 어렵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특정한 나라, 특정한 부모, 특정한 사회 상황 속에 말 그대로 던져지듯 태어났잖아요.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자 한계죠.
실존주의 코칭은 억지로 긍정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차가운 현실을 도망치지 않고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인데요. 우리 코칭계에 흔히 퍼져 있는 무한 긍정주의의 맹점을 찌르는 부분입니다. 내담자가 자기가 처한 현실적인 혹은 사회적인 한계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을 때 많은 코치들이 그건 내면의 방해꾼이 하는 소리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하고 그냥 덮어버리거든요. 진짜 현실의 벽을 단순한 심리적 문제로 퉁쳐버리는 거. 이건 내담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급이나 인종, 자본주의 같은 현실의 제약들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게 패배주의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걸 똑바로 봐야 내담자가 그 제약 안에서 어떤 주체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지 명확히 보이거든요. 진정한 본래성, 그러니까 가장 나다운 삶은 뜬구름 잡는 무한한 가능성만 좇는 게 아니라 내 한계를 기꺼이 끌어안고 그 현실 속에서 의미를 만들어갈 때 완성되는 겁니다. 5번째 섹션입니다. 철학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가치를 확장하는 3가지 대화 도구를 꺼내보겠습니다. 이 3가지 도구는 내담자가 무의식 중에 당연하게 따르던 낡은 규범들을 확 흔들어버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핵심 기술입니다. 명료화, 재구성, 교차 전유. 용어 자체는 약간 학술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걱정 마세요. 개념 자체는 굉장히 명쾌하고 또 바로 써먹을 수 있을 만큼 실용적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싹 보여드릴게요. 첫째, 명료화는 머릿속에 맴도는 모호한 느낌을 명확한 언어로 딱 끄집어내는 겁니다. 둘째, 재구성은 평소엔 뒷전으로 미뤄뒀던 변두리의 가치를 과감하게 내 삶의 한가운데로 가져와 보는 거고요. 셋째, 교차 전유는 스포츠 코칭의 마인드를 비즈니스에 적용하듯이 전혀 다른 분야의 지혜를 내 삶에 접목시키는 겁니다. 코치는 이 도구들을 팍팍 활용해서 내담자가 자기만의 좁은 시야를 깨고 가치관을 주도적으로 다시 짜도록 도와야 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섹션이네요. 본래적인 삶을 깨우기 위해 코치로서 던져야 할 핵심 질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코칭 세션에 들어가면 우리는 정말 예리한 소크라테스가 되어야 합니다. 내담자가 이게 저한테 맞는 방식이에요 할 때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맞다는 기준, 그거 대체 누가 정한 건가요? 라고 파고들어야죠. 내담자가 사회에서 주입받은 조건화와 진짜 자기 목소리를 분리해내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의 내 선택이 혹시 남들 눈치 보느라 적당히 타협한 건 아닌지 스스로 뼈저리게 성찰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 역할입니다. 결국 실존주의적 가치 명료화 코칭이 지향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내담자가 단순하게 기분 좋다 수준에 머무는 걸 넘어설 수 있게 하는 거죠. 사회적 규범이나 시스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힘을 길러주는 겁니다. 나아가서 자기 감정을 정확히 알아채고 그걸 효과적으로 관리하게 이끄는 것. 그게 바로 코치의 진짜 역량 아닐까요? 물론 이렇게 깊게 파고들면 내담자 입장에선 솔직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피하고 싶겠죠? 하지만 빅터 프랭클의 로고테라피에서도 말하잖아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은 원래 마음 편한 산책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긴장을 유발하죠. 지금의 나와 앞으로 되어야 할 나 사이에서 오는 이 팽팽한 건강한 긴장, 이게 있어야 우리가 정신적으로 바짝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코치인 우리부터 이 긴장감을 두려워해선 안 됩니다. 자, 이제 실존주의 코칭에서 꺼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어쩌면 좀 서늘한 카드를 하나 꺼내보겠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우울한 이야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게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 당장 내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항상 겹해 있는 가능성이라고 직시하는 순간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남 눈치 보고 사회적 기대에 얽매이는 게 얼마나 더덥고 부질없는 짓인지 단번에 깨닫게 되거든요. 죽음의 자각이야말로 타인의 기대를 모조리 태워버리는 최고의 필터인 셈이죠. 실존주의 코칭은 결국 이겁니다. 내담자가 자신의 한계, 그 피투성을 있는 그대로 껴안고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자아의 목소리대로 살아가도록 밀어주는 것. 자, 언제든 훅 끝날 수 있는 이 유한한 삶 속에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은 정말로 당신 자신의 가치관으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타인의 가치관을 대신 살아주고 계신가요? 오늘 다뤄본 이 철학적인 접근법이 여러분의 삶, 그리고 코칭에 묵직한 통찰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